가족 여러분, 행복부자 샤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서 오세요. 예, 잘 오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 제목 보고 오셨죠? 내 몸값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어떻게 뼛속 깊이 공감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 못 하실 거예요. 샤쌤, 제 몸값은요, 제 상사가 정해줬고 제 사장님이 정하고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정하지 내가 어떻게 정합니까? 나는 내 몸값 한 달에 막 1억 이렇게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은 300입니다. 이게 내가 정한 거 아니죠. 여러분, 초반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타인이 정해준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게 1년, 2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되었고 여러분이 스스로 몸값을 정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값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내 몸값을 실제로 내가 정할까? 인데요. 그건 바로 뭐에 비례하냐면 내가 대체 불가능한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몸값은 비싸집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리사야, 음식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음식을 만드는 수준 정도가 우리 일반 식당 있죠. 일반 식당에서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한다. 그러면 그런 요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있거든.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요리 실력을 가진 사람의 몸값은 아마 많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리사인데 정말 이렇게 기발한 정말 이런 창의적인 그리고 맛도 그렇고 뭐 식감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와 맛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한다. 이 음식은 이 요리사 아니면 만들기 힘들어. 이만큼 대체 불가능하다면 그 요리사는 아마도 몸값 부르는 게 값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장님의 입장에서도 그게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원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학원 원장으로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학원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초등 전문 영어 학원이었었는데 그때 초반에는 저도 많이 인볼브 돼서 학원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힌 후에는 제가 학원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시간 대비 효용성은 조금 떨어지는 거야. 저는 나가서 촬영을 하고 그게 훨씬 더 소득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학원 어떡하지? 내가 없이도 학원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때 저의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일하던 선생님을 가만 보니까 이 선생님을 물론 나는 수업만 하라고 일단은 부르긴 했는데 가만 봤더니 수업 외적으로 뭐 본인 상담도 잘하고 그렇죠? 학원 운영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당장 나간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학원 때문에 휘청거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딜을 했냐면 선생님, 내가 학원에 많이는 못 나온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거의 부원장처럼 일을 해달라. 대신 내가 지금 선생님이 받는 이만큼 돈에서 훨씬 더 많이 정말 그 비슷한 프랜차이즈 있었는데 거기에 원장 선생님들이 받던 금액에 거의 3배 거의 가까운 그런 돈을 줄 테니 선생님이 이걸 맡아줘라. 그러니까 사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정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 있는 사람의 3배만큼을 더 주고라도 저에게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선생님의 초반 제가 처음에는 보통 받는 수준 정도로 받았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진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검증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초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조금은 낮은 급여를 받고서라도 이렇게 우리 왜 칼을 간다라고 하죠. 칼을 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물론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지만 아예 없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급여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그 적게 받는 만큼만을 일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대체 가능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몸값도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크게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월 7천만 원 일하고 하는 그러한 강의소 들고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EBS 시작했을 때 월 100 벌었다라고 하는 영상 보셨나요? 이게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했던 그러한 퀄리티가 100만 원밖에 안 됐냐? 아니요. 저는 이미 그때 월 7천만 원만큼을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보다 원고 정말 창의적으로 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썼고요. 저의 촬영 분량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하는 아이들의 촬영 분량, 아이들 연습하는 거 다 케어하고, 자막 혹시 틀린 거 있나 없나 다 검사하고, 그러니까 막 작가님이 할 역할까지도 제가 다 관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노력은 다 보여요. EBS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회사 일을 할 때도 샤이 선생님한테 일을 맡기면 이렇게 다른 강사들은 뭐 시도하지 않는 약간 이러한 웃긴 꽁트나 이런 노래나 다양한 것들을 트라이 해주신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게 바로 나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든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전주에 있는 정말 명소 중의 명소인 소양고택, 그 사장님, 저랑 동갑인 그 사장님이 예전에 그냥 알바생으로 시작했었거든요. 카페 알바, 그죠? 음식점 알바. 거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알바생인데 알바생인지 몰랐대. 주인집 딸인 줄 알았대.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 사장님도 처음에 알바생으로 일할 때 시급이 몇천 원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몇천 원으로 일은 하지만 칼을 갈고 닦는 그 모습이 정말 사장님의 딸 같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은 실제 지금 얼마만큼이나 칼을 갈고 계신가요? 얼마만큼이나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걸 생각한다면 진짜 내 몸값은 내가 만들었구나. 지금 내 몸값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나 앞으로 더 높아지면 좋겠는데 이제 내가 이 급여에 내 일을 맞추지 말고 내 꿈을 향해서 그냥 나는 가자.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세상이 인정해 줄 때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 가족 여러분, 내 몸값 내가 정한다라는 진리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